부동산 경매 족보라고 하니까 읽고 바로 써먹는 부동산 경매 족보라는 게 참 초보자용으로 다 있는 거라 믿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진짜 한번 써보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이론서들 위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입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낙찰해서 돈을 번 사례들 위주로만 담았습니다. 제가 아직 책을 안 읽어봐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한데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뭐 신문에서 나와서 이제 돈 많으신 땅 부자들이 경매를 하려고 막 몰려다니면서 싼 거를 낙찰하고 매물 같은 걸로 봐서 어디 동네에는 어떤 매물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절차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사실 전세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왜 소유권은 어떻게 됐어? 이런 것도 다 너무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욕만 넘쳐가지고 입찰을 막 해보려고 하다가 공부만 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거에 몰려다니던 그 시대하고 많이 달라진 게 경매 정보 사이트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흔히 이제 사고가 나는 위험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물건들은 다 공지를 해주거든요.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돈을 번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어떤 호재에 의해서 벌었던 사례들을 현실에 좀 이용하는 거잖아요. 현재 마찬가지로 이 경매도 과거 투자해서 누군가가 수익냈던 사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 위주의 경매책을 쓴 겁니다. 집 대신에 무기에 투자한다면 투자하면 안 되고 무기보다 집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산 전문 기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이 상당 부분 군사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왜곡돼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접경 지역이라 불리는 하남이라든가 좀 일산 이쪽의 지형이나 이런 구성도 사실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구획이 바뀌어진 게 땅값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군사 보호구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런 것들이 뭐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변화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국방이나 군사 이런 거 좀 말씀드려보면 지방은 사실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은데 방위 사업을 담당하는 이제 창원이라든가 사천, 구미지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산 경기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이 있는 데서는 그래도 좀 부동산이 좀 버틴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가 그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서 첨단화 된다 뭐 무인 로봇이나 드론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 군이 규모가 저출산으로 규모로 축소되고 이걸 대체하는 것이 자동화, 로봇, 드론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둔지에서 새로운 주둔지로 바뀌어가거나 아니면 그 구역이 조정되고 이런 것도 이제 경매라든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이 좀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산과 관련된 주식 투자를 할 돈에 집에 투자한다면 좀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모님이 농지연금 받으시던 농지가 수용이 돼가지고 이제 1억 6천 정도 구매했던 게 이제 4억 7천 정도에 수용이 돼가지고 3억 정도 이제 금액이 어머니 아버지 차익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좌에 얼마 전에 꽂혔는데 그 수용이 군부대였습니다. 그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별 몇 개 단 장군들만 아는 그런 기밀 정보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된 여기가 후보지다 하는 얘기가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도 성급하게 이제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플랜 B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농지연금 하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농지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한 4, 5년 만에 정말로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 분단 국가이고 다양한 그런 군 인프라 관련된 개발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곧 부동산 투자하고도 연관되는 게 아닌가. 내일 또 출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일은 사실 제가 대만에 출장을 가야 돼서 대만을 취재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 이슈도 있지만 이제 대만에서 이제 큰 방위산업 행사가 있습니다. 원래 대만은 TSMC라든가 엔비디아가 유명한 그냥 반도체 이런 건데 사실은 오토바이라든가 경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중요한 드론 무기, 뭐 인공지능 무기 이런 쪽의 발달이 생각보다 많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2017년 양안 전쟁이라 해서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를 하러 갔다 올 예정입니다. 부산 가고 기장 가고 네. 포항 가고 이러고 있을 때 네. 방산 전문가분의 바운더리는 넓구나. 제가 네. 배울 게 좀 많고요. 네. 그런 인사이트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부동산 인사이트 많이 키우겠습니다. 제가 뭐 평생에 뭐 혹시라도 질문을 저한테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제 오늘의 인연으로 네.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